안녕하세요. 스포츠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가 지각하는 만족감이 지속 시청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팀 동일 시에 조절 효과 분석에 대한 논문 계획 발표를 맡은 글로벌 스포츠 매니지먼트 석사과정생 권유진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미디어가 태동하기 이전 스포츠는 경기장에 가 직접 관람해야 소비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이후 신문 등 인쇄 매체, TV와 라디오 등의 방송 및 통신 매체를 통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디지털 매체로 스포츠를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인터넷의 보편적 이용과 확산으로 급격한 환경적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면서 시청자는 전통적인 케이블 TV 구독을 취소하고 웹 스트리밍 콘텐츠를 주로 채택함으로써 코드 연결을 끊는다는 코드 커터가 되었는데요. 스포츠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사용자의 스포츠 소비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스포츠를 어떻게 소비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주목할 만한 뉴 미디어는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이하 SLSS입니다.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스포츠 소비는 스트리밍의 소비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아프리카 TV, 유튜브 스트리밍, 네이버의 오픈톡 서비스, 티빙 등이 인기를 끌며 스포츠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네이버 오픈톡 서비스에 따르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기준 축구 및 해외 축구 관련 오픈톡은 1387개, 최다 동시 접속 인원은 400만 명, 누적 시청 인원은 1억 2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청자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공간에 오래 머무는 것은 관련 광고를 접하게 하는 타겟 마케팅이 가능하게 하는 등 수익성과도 연관됩니다. 더 나아가 시장에 경쟁자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지속 사용 의도는 고객 충성도의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 플랫폼으로의 이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중요한 이점을 제공하기에 이와 관련한 연구는 실무적으로도 중요하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류 산업계와 e스포츠 외 전통 스포츠에서의 SLSS에 관한 지속 시청 의도의 깊은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매체를 선택하여 소비하는 사용자의 경우 팀 동일시가 높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SLSS에서 팀 동일시와 관련한 연구는 역시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는 사용자가 지각하는 만족감과 팀 동일시가 SLSS의 지속 시청 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SLSS를 통한 실시간 스포츠 경기 시청지, 시청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만족감을 느낄 것인가? 시청자들의 만족감에 따라 지속 시청 의도가 달라지는 등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시청자들의 팀 동일시 수준에 따라 만족감과 지속 시청 의도 간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SLSS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현대에 이르러 SNS는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며 현대사회에서 배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와중 인터넷이 발전하며 새로운 형태의 소셜미디어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SLSS입니다. 이것은 시청자에서 스트리머 간 그리고 시청자 간 개인적 방송을 포함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라이브 TV 요소를 결합한 소셜미디어입니다. 비디오 게임, 퍼포먼스, 일상생활 또는 공유하려는 모든 비디오 및 오디오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스트리머, 방송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는 동시적 소셜미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SLSS를 통해 스포츠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OTT를 통해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 유형 중 드라마 제외 스포츠가 20.8%로 3위를 차지하였으며 해외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폭스, 워너브라더스와 손잡아 합작 벤처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많이 아시다시피 쿠팡플레이가 스포츠 콘텐츠 확보에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LSS는 Use and Gratification Theory, 즉 이용과 충족 이론 및 모델에 따라 많이 연구되어집니다. 이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용자 혹은 미디어 소비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특정 미디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이로 인한 어떤 효과가 있다면 이는 의식적으로 또는 행동적으로 의도된 것이라 제안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만족감 충족을 위해 운동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미디어 이용자로 정의되며 전통적인 미디어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미디어를 경험하는 소비자 중심으로 집중하게 한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이론은 각 개인이 어떠한 사회적, 심리적 동기로 해당 미디어를 선택하고 사용하는지 그 동기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뉴미디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장르나 프로그램의 이용 동기를 파악하고 특정 미디어나 콘텐츠가 왜 선택, 소비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분석의 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해당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쾌락적, 실용적, 사회적, 즉 시적 만족감 견해를 통하여 이용과 충족 이론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연구 모델 개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과 충족 이론에 따른 간단한 그림입니다. 수용자는 능동적으로 욕구 충족 매체를 선별하는데 이때 미디어를 추구하고 욕구가 충족된다면 지속해서 이용한다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지속 의도는 플랫폼에 따라 지속 이용 의도, 지속 시청 의도 등으로 나뉘어져 연구되고 있는데요. SLSS는 시청과 관련하여 볼 수 있는 지속 시청 의도와 연관됩니다. 이때 지속 의도는 고객 만족이나 충성도의 표현으로 단순합니다. 특히 지속 시청 의도는 방송 또는 프로그램을 이미 시청 및 경험한 적이 있어 지속해서 시청하려는 의지로 시청자를 확보하고 향후 시청률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특정 미디어를 통하여 콘텐츠 및 서비스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경험 이전의 기대보다 경험 후 획득된 충족의 정도가 높을 경우 해당 미디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계속해서 본 미디어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속 시청 의도에서 사용자가 특정 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긍정적 감정 혹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LSS를 통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지속 시청 의도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용과 충족 이론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능동적으로 매체를 선택함으로 개인이 심리적으로 강한 애착 및 유대 관계를 가질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팀 동일시와 연관되는데요. 웨이크필드에 따르면 높은 팀 동일시는 경기에 더 많이 참석하고 팀 상품에 더 많은 돈을 쓰고 만족하고 팀 실적이 저조한 기관에도 팀에 충실할 높은 가능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즉 높은 팀 동일시는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기꺼이 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팀 동일시는 다양한 연구에서 조절 변수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테오도라 키스웨이 2009년 연구에 따르면 팀 동일시는 스포츠 이벤트 관중의 서비스 품질과 제금의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간대 2011년 연구에 따르면 팀 동일시가 높은 팬의 구매 의도는 경기에서 팀의 승패에 따른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팀 동일시가 낮은 팬의 구매 의도는 승패에 따라 구매 의도가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볼 때 팀 동일시가 높거나 강력할수록 외부 변화에 대한 반응이 덜 민감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깊은 애착과 충성도로 인한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스포츠 팬이 팀의 즉각적 성과나 단기적 서비스 경험보다는 팀과의 장기적 연결감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팀 동일시는 스포츠 팬의 소비 행동을 예측하는 데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이벤트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시청률과 지속 시청, 재시청 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미디어 산업에서도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기에 이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서는 학문적 탐구가 가능하며 사용자의 그룹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해당 분야의 실무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팀 동일시 수준의 차이에 따라 만족감이 지속 시청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조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연구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과 충족 이론을 따른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만족감의 독립 변수들을 추출하였으며 이 만족감들이 충족될 때 지속 시청 의도가 올라갈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이때 팀 동일시가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라 예측하였는데 화살표의 방향대로 보시면 테오도라 키스웨이 연구진의 2009년 연구에 기반하여 팀 동일시가 높을수록 지속 시청 의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악딤, 바카르, 카르도조 등의 많은 연구를 통해 만족감이 지속 시청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단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충족 이론에 따른 연구 변이는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습니다. 쾌락적 만족감에서 벤카테시의 2000년 연구를 통해 온전히 자신의 즐거움에 대하여 자각하는 상태인 지각된 즐거움을, 일브룩과 허신안의 1982년 연구와 리 외 다수 연구진의 2015년 연구를 통해 현실 도피 변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실용적 만족감 변인인데요. 손넨발트의 2006년 연구를 통해 실용적 만족감 중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됨으로써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적 과정인 정보 공유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리 외 다수 연구진의 2015년 연구를 통해서는 사회 만족감 중 사회적 환경에서 타인과 소통하는 등 영향을 받는 사회적 상호작용성이, 롬바드 외 다수 연구진의 2000년 연구를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친밀하며 함께 있다고 느끼는 정도인 사회적 실제감에 대한 변인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은구엔의 2010년 연구와 오마르의 2014년 연구를 통해 더 흥미롭고 생동감 있으며 개선된 경험을 통하여 과정 자체 만족감을 느끼는 과정 만족 변인에 대하여, 마타카의 2021년 연구를 통하여 미래보다는 현재를 선택함으로써 단시간 내로 얻을 수 있는 즉각적 만족감에 대한 변인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SLSS를 통한 쾌락적, 실용적, 사회적, 즉시적 만족감은 지속시청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만족감의 각 변인들이 지속시청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팀 동일시 수준이 낮을수록 커질 것이다 라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20대에서 50대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조사 대상은 SLSS 경험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모집하고자 합니다. 이때 대상자는 자궁물을 접하게 되는데 이전 연구 자궁물 조작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들은 설문에 앞서 사전조사를 통해 설계된 자궁물을 접한 뒤 이를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질문에 응답할 것입니다. 설문지 사전에 제공되는 자궁물의 예시입니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짧은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설문 문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요인 분석 시 축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때 스케일이 작은 변인들은 변인이 있어 이를 보충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집니다. SLSS를 통해 느끼는 즐거움에 관한 문항을 통하여 지각된 즐거움을, 언제 이를 사용하고 어떻게 도움되는지에 관한 문항을 통하여 현실 도피를, SLSS를 통한 정보 공유에 관한 설문 문항을 통하여 정보 공유성을, 해당 서비스를 통한 소통과 관련한 문항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타인과 연결되고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과 관련한 문항을 통하여 사회적 실제감 변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미디어 소비 과정 그 자체에 관한 문항으로 과정 만족을, SLSS의 즉각적인 특징성에 관한 문항을 통하여 즉각적인 만족감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팀과 나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문항으로 팀 동일시를, SLSS 사용 의도에 관한 설문으로 지속 시청 의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후 분석은 SPSS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합니다. 설문 문항이 각 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시행할 것이며, 조절 회귀 분석을 통하여 만족도에 따른 지속 시청 의도에서 팀 동일시의 조절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사위원회 진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실험 연구, 네. 실험이 어떤 식으로 지금 30초 영상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자극물을 이렇게 영상 부분과 SLS의 가장 큰 특징인 댓글창 부분을 이렇게 익명의 영상, 이렇게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해외의 영상을 가지고 와서 자극물을 제시하고 보인 후에 그렇죠. 설명드립니다. 근데 이게 30초 동안 보기에는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채팅 쓰는 것도 있고 본인이 쓸 수도 있나요? 아니요, 쓰지는 못하고 쓰지 그냥 이 못해요? 상황에서 시청하고 있답해서. 그러면 만약에 대상자가 이런 걸 처음 접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30초만 이걸 경험을 하고 이
만족도 설문지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만족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뭐내 의견을 뭐 말할 수 있고 이런 만족감을 다 느낄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돼서 이걸 좀 더 길게 하거나 아니면은 만족감 설문지 중에서 짧은 시간에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만족감만 선택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자의 그 라이브 스트리밍 네. 이거를 경험한 이게 경험이 다 틀릴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컨트롤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이용 경험의 횟수나 빈도에 관해서도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연구 그 관련해서 설계와 학술 전반적인 구조와 관련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구 모델 잠깐 좀 보면요, 궁금해서 여기 뭐 이용과 충족의 이론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그 밑에 이제 만족감이 좀 있는데 원래 이론이 이게 이제 그 데벨롭이 되면서 이와 같은 만족감들의 이 이론들이 이렇게 추가가 됐다 그러나 근데 이용과 충족이나 이론들이 이런 거랑 프레임이 있었거든요. 이게 만족감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관계가 어떻게 지금 되는 건지 이론 안에서의 만족감.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이론적 자문들이잖아요. 쾌락적 만족감부터 정치적 만족감까지. 근데 그런 것이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러한 이용과 충족이라는 이론적 프레임에 관련해서 연계가 있는 그러한 다른 이론적 자문들이 같이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지. 그 이용과 충족 이론은 1940년대 라디오 예.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를 정립한 것이 카츠인데요. 이 이용과 충족 이론은 미디어에 있어서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이제 미디어를 선택하고 만족감을 느낄 때 지속 시청 의도가 올라갈 것이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소비 사용자들이 이 미디어를 선택하고 능동적인 선택을 하는데 기저의 그 만족감에는 쾌락적 만족감, 실용적 만족감, 사회적 만족감 등이 주로 많이 쓰이고요. 특히 이제 기술적 만족감 등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과정 만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쾌락적이나 실용적, 사회적 만족감만큼은 연구되어지지 않지만 이용과 충족 안에서 충분히 과정 만족, 즉각적 만족도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좀 이해가 됐습니다. 예, 다른 맛을 잠깐 좀 보면요. 그냥 뭐 제가 그 전공자가 아니라 좀 궁금해서 다른 거 1번, 2번, 3번, 4번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5번 같은 경우 팀 동일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동일시 수준이 낮을수록 이제 긍정적인 어떤 기대하는 그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팀 동일시라는 변을 통제를 하는 건지 지금 그렇죠? 이게 조절 효과인데 이게 직관적으로 이게 팀 동일시가 맞는 게 이게 소셜 서비스하고 이게 만족감하고 관련된 그 프레임에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팀 동일시 높은 것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정말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그냥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물론 다른 이제 조절 변인들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팀 동일시를 조절 변수로 본 이유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기 있는 게 쿠팡 플레이나 네이버 오픈톡 서비스 등이 있고 또 TV 그리고 스포 TV 등이 있는데 네이버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대중적인 경우 좀 월드컵 같은 큰 이벤트를 많이 따오고요.
티빙이나 스포티비 같은 경우에는 해외 뭐 EPL 같은 그런 것도 중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티빙이나 스포티비 같은 경우에는 팀 동일시가 높은 즉 팬이 엄청 두터운 그런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룹별로 특성을 파악하는 게 미디어 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 이게 SLSS라는 건데 이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트리밍 플랫폼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스트리밍 플랫폼이 이제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같이 시청할 수 있다는 송출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여기서 소셜 미디어의 특징이 조금 더 가미되었다는 점이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티빙에서 프로야구를 보면 이거 소셜 뭐 댓글 참들이 안 올라오나요?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스포티비 앱을 내가 보진 않지만 거기서 메이저리그를 보면은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K리그를 쿠팡 플레이에서 보면은 오지 않아요, 그죠? 그거는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그러지 SLSS라고 꼭 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원래 출처에서 나왔던 SLSS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을 텐데 그들이 사용하는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송출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랑 동일한 건데 용어를 달리 쓴 거면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SLSS라는 게 뭐 쿠팡 플레이, 뭐 넷플릭스, 유튜브 그런 데서 보는 거랑 틀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라고 지금 안 보지만 나의 이제 페이스북 계정에서 내가 이제 본다라든지 뭐 다른 거는 그것을 대상으로 한 연구 다시 해야 되니까 SLSS를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럼 보시고 두 번째는 이거를 실험이라고 했는데 실험이라고 하려면 작은 물을 보여줬다고 해서 무조건 실험이 되는 게 아니고 작은 물을 가지고 독립변수를 조작을 했을 때 실험이 되는 거라고요. 이거는 실험이 아니에요. 작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받겠다는 얘기니까 자극 보여줬다고 실험이 되는 건 아니고 작은 물을 만약에 안 보여주는 형태로 설명을 짤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보여주는 형태로 짤 거라 그러면 하나만 보여줘서 이제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어떻게 하면은 이제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고 또 유충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의 길이로 이제 해줄 수 있을지 해서 각각 변수별로 베리언스가 다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작은 거를 균등하게 짜야 되는 거예요. 여튼 이제 실험은 아니다.